최근에 패닉 바잉이랑 말도 많이 나오듯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요. 혹시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반기의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어떤 숫자 데이터도 중요한데 사람들의 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 초록창 있잖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사람들이 보면 네. 그 초록창에다가 무엇을 검색하느냐를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이 관심 있는지를 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자백약이라고, 디지털이 자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우리 얘기하다가 막 직감 얘기하다가 막 나는 관심 없어 해도 사실 가셔서 청약권 검색하시는 분도 많고요. 관심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패닉 바잉은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검색량이 최근에 이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패닉 바잉보다는 사실은 뭐 체념 바잉으로 흘러갈 태세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확장된다라고 보고 하반기도, 왜냐면은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의 갭이 너무 커진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집값이 또 심지어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거 막 무서워 그런 건 아니고, 이제는 이 가격이 뭐 너무 갔구나. 그래서 체념을 하고 이제는 사는 건데, 이럴 때 그냥 저는 수동적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서울에서 경기에서 인천으로 가시는데 또 밀려가는 걸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고 중상급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차 상위 도시의 중상급지로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보시고 가시려는, 왜냐면은 상반기에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차 상위 도시의 중상급지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꽤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 가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또 검색량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이 수도권 거래량이랑 거의 동조하는 검색량이 뭐냐면 KB 시세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거래를 하려면 보통 KB 시세를 검색하시거든요. 그게 꽤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긴 사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서 정말 신중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올해가 좀 더 관심이 많은가요? 아니면 작년이 관심이 좀 더 많은가요?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숫자는 작년에 아파트의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치예요. 작년이요? 그러니까 93만 건인데 보통 60만 건이거든, 한 해. 와, 그럼 50% 정도가 증가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치긴 한데, 거래량을 관심도로 따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 KB 시세를 검색하면서 계속 시세가 어떤지 보고 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체념바잉, 이제 가격은 됐고, 알았어, 나는 이제 차상위 도시로 좋은 데로 갈 거야.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꾸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매매값도 난리인데 네.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혹시 하반기 전세값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뭐 전세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뭐 오를 거고요. 재건축 실거주 의무 뭐 이거는 뭐 전세에 대해서 조금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좀 늦은 감이 있고, 이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금 묶인 데가 어디냐면 목동, 압구정, 대치, 이런 다 학군 좋은 데거든요. 근데 전세 수요는 학군이에요. 학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녀들 때문에. 근데 거기가 실거주해야 돼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결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군 부분은 심각한 전세난이다, 특히.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좀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즌이거든요. 이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전세가 좀 오른 곳이, 경기도는 고양시하고 오산시, 그리고 서울은 노원구, 구로구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면 경기도 고양하고 서울 노원구는 학군 수요예요. 그렇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일산이겠죠. 일산 쪽으로 이제 계속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오산하고 구로는 이제 가격이 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싼 데로 계속 전세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 학군, 그리고 중저가 지역에 대한 전세 급등, 이런 게 하반기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전세가 급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는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워낙 통제가 심해졌고 위축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도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진 물량이 꽤 많고, 그리고 계속 키워드가 뭡니까?
다주택자, 실거주 아니에요? 네. 이번 정권의 키워드가 다주택자하고 실거주예요. 다주택자 실거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혹시 지금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2016년도부터 가장 많이 오른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일 것 같은데 네. 서울 불패라는 말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도 지금 이후의 시장에도 그게 유효한 말일까요? 이것도 뭐 굳이 데이터를 풀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국토연구원에서 그런 1980년부터 계속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지에 관한 국민조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심리를 서베이하는 건데 이게 2006년에 마지막하고 2020년에 나왔어요. 최근 벌써 14년 만에 나왔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토지를 구매하고 싶은 지역을 물어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2006년 31%에서 2020년에 36%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토지를 구매하겠다가 증가한 거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5대 광역시도 10%에서 15%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방은 떨어졌는데 5대 광역시는 그 토지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역시 지방도 고밀도시는 부동산이 괜찮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토지 말고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주택이나 건물을 물어봤어요. 어디다가 투자하고 싶냐? 여러분이 사는 곳 이외에 물어본 거예요. 사는 곳 이외에 어디다 네. 투자하고 수도권이라면 어디에 하고 싶냐? 강남 3구가 30%에서 최근에 이제 19%로 떨어졌어요. 우와. 근데 흥미로운 거는 강남을 제외한 서울에 과거에는 26% 정도가 의향을 보였다면 40%로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뭐 강남 아니어도 일단 서울이면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서울이면 된다. 다시 말해서 뭐 서울 불패가 맞는 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강남이 좀 줄어들게 된 이유는 그 강남이라는 곳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일까요? 내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좀 포기를 해서 그렇게 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좀 수요가 떨어진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강남이 많이 올라서요. 실제로 서울 집값을 보면 최근 3년간 뭐 노도강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왜냐? 강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론의 그런 정부의 그 정말 의도는 아니지만 계속 강남 규제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남을 조금 이제 하고 어나더 강남을 찾기 되죠.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마용성이라는 말도 사실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뭐 5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풍선 효과가 이름을 만들어내죠. 닉네임을. 그래서 브랜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의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강북 재개발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정치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정치 핵심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년 대선에서 아마 부동산일 거고 아마 동의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치 하시는 분들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민심을 얻으려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보다는 강북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좀 노후된 곳, 인프라가 좀 안 좋은 곳이 바로 뭐 빌라촌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재개발이잖아요. 합치면 강북 재개발인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 취임 3달 만에 노량진 1구역이랑 성북 도남 6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시켜요. 3개월 동안에. 이제 전 시장 때는 0건이었어요. 뭔가를 한 게. 그러니까 엄청 의지가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말에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가 있어요. 9월이요? 네. 아, 네. 그래서 드디어 민간이 공모를 하겠다. 1년에 25개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저는 힌트를 찾자면 대의명분도 찾아야죠. 이제 재개발 중에서 제일 좀 안전이 위험한데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간한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 관리 방안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된 곳이 많잖아요, 뉴타운. 그 중에서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면은 어디가 제일 조금 안전이 위협되는지가 나와요. 혹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거는 서울연구원에서 찾아보면 돼요. 서울연구원 들어가셔서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 관리 방안 보시면 그중에서 꼽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장위, 그리고 네. 마포구 염리, 서대문의 홍은홍제 그쪽이 위험하다라고 돼 있는데 볼 일이죠, 뭐. 거기가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안전이 위험한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혹시 내년 대선까지 좀 부동산에서 지켜봐야 될 혹시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선 이후에 뭐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현재 정책의 궤도 수정 불가피해. 왜냐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정책 역주행이라고 뭐 했던 것들을 해지하거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진보가 돼도 공공 위주는 계속 가긴 갈 거예요. 공공 위주요? 그렇죠. 네. 공공 위주는 가는데 이건 아니, 이런 방향을 틀 거고. 저는 이제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의미를 두자면 두 가지예요. 왜 완패를 했냐면 전세난. 왜냐면은 수도권에 무주택자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는 현실이고 매매는 꿈이에요. 근데 작년에 임대차 3법 한 다음에 하반기에 전반기 5%였는데 하반기에 15%만 올랐어요, 전세가가. 수도권 전반. 이게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밟아버리니까 이제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뭐 매매야 뭐 어차피 쳐도 전세를 못 잡는다? 또 하나는 이제 남성 취업률인데 청년 남성 취업률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공무원 위주로 뽑다 보니까 여성 취업률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뭐 감히 뭐 제가 예측해 본다면 두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이제 바뀐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보수가 돼도 사실 2023년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부동산법이라는 게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3법 요거 처리하는데 1년 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곡점이 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거기서도 이제 많은 정책을 내보일 것 같아요. 전세값 특히나 안정시킬 수 있는. 근데 그런 정책이라는 게 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사실 없다고 봅니다. 예. 없죠. 시간이 없죠. 혹시 그럼 어떻게 다음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할 수 이제 있는 정책을 일을- 내놓을 텐데 네. 뭐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측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그 정책을 내놔도 시차가 있다.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요. 부동산은 혹자가 말했듯이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의 골이 온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실망의 그게 고려? 했는데 전세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안 되니.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1년이에요. 그게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이럴 줄 알았어. 버티자. 혹은 부동산에 해보려던 사람들은 그때도 오르고 있으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리고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정말 너무 안드로메다로 가면은. 그럼 가격이 이제 갭이 커지잖아요. 네. 다주택자는 버티고 더 뭐 포기하자. 이런 간극이 벌어졌을 때 뭐 2023년이니까 뭐 미국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은 이제 뭐 그때는 패닉장이 올 수도 뭐 있을 가능성을 굳이 꼽자면 그때가 되겠죠.